네, 여러분 6월 평가원 시험 치른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학생들마다겠지만은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예상 등급 컷을 보면 좀 높은 편이죠. 원 과목이 현재 다 높은 것 같아요. 지학 빼고는. 여튼간에 근데 높다고 쳐도 쉬웠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실수를 하나 틀려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쉽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수능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문학 난이도가 쉬운 건 맞아요. 물론 시험 현장에서 체감 난이도는 다를 수 있죠. 특히 재학생의 경우에는 그게 좀 더 심할 거예요. 여튼간에 어쨌든 간에 체감 난이도는 여러분들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 거치면서 여러분들 실전 훈련을 꼭 해놓으셔야 되고 그 감각을 좀 익히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 분위기도 이해를 좀 해놓으셔야 되고 내가 실제 수능에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처럼 내가 손에 땀을 막 흘려가면서 내가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겠구나. 내 멘탈이 유리구나. 이런 것도 한번 미리 경험을 한 건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걸 또 이제 내가 어떻게 다음에 좀 잡을 것인지 고민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문항 자체로 놓고 보면은 문항 난이도는 수능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현재 나온 등급 컷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 분석을 짧게 한번 해보면 평가원 시험이니까요. 첫 번째가 이제 6월 평가원, 그 평가원 시험을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은데 6월과 9월 평가원 시험의 의미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6월 평가원은 올해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난도를 문학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신유형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작년에 수능 봤잖아요. 그래서 화원이나 화투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작년에 봤던 수능 시험 문제 그 베이스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리고 올해 이제 수능 특강을 우리가 수특이나 수완을 참고한다면서요. 따라서 수능 특강에서 어떤 신유형이 있으면 니들 수능 특강도 좀 보긴 봤겠지? 내가 참고한다 했으니까 봐야지 니들 해가지고 이제 수능 특강에서 일부 조금 덜어낸 그런 형태로 문제가 구성이 되죠. 따라서 공부를 좀 많이 해놓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6월 평가원 문제를 보면 기존하고 문제가 똑같은 형태를 많이 발견하게 되고 수능 특강하고도 비슷한 유사한 문항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제 9월 평가원은 의미가 좀 다르죠. 9월 평가원 자체는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 시험 목표 자체가 올해는 수능 시험을 이런 형태로 낼 거야 해서 그 문항을 예시 문항으로 내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합니다. 따라서 실제 수능 시험 볼 때 주 문제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중요한 시험은 그렇죠. 9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방금 6월 평가원 시험을 치렀으니까 난이도가 이 정도다. 그런데 이제 시험을 봤더니 1컷이 되게 높잖아요. 이렇게 내면은 이거 등급 1, 2등급 구분 안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좀 더 어렵게 내겠죠. 그래서 9월 평가원은 이거보다는 살짝 더 어렵고 그리고 또는 수능은 당연히 이거보다는 더 어렵게 돼요. 자, 그리고 킬러 문항 난이도를 좀 보게 되면은, 킬러 문항 난이도가 당연히 이제 작년 여름부터 킬러 문항이 어쩌고 해가지고 난이도를 좀 낮췄잖아요. 그러면서 중킬러급을 살짝 올렸는데, 역시 킬러 문항은 난이도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주 평이하죠.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유형들을 이제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8번, 19번, 20번 세 개 전부 다가. 자,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변별력을 좀 높이려면 중킬러급에서 난이도를 좀 올려줘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중킬러급 난이도도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래서 1컷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킬러 문항 난이도가 떨어졌을 때 이제 고민들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매우 잘하는 상위권, 극상위권, 상위권 학생들하고 중위권 학생들의 고민이 좀 깊어지게 되는데 고민이라고 할 건 없죠. 어떻게 보면은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킬러 문항은요. 이게 어려웠는데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는요. 그럼요. 가장 큰 건 못 풀어서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딱 넘겼는데 한 6분 또는 7분 남았어요. 10분 남았다 쳐도 마지막 페이지에 3개 문항 킬러를 10분 내로 온전하게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킬러 문항 난이도가 좀 떨어졌다는 의미는 뭐죠? 이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의 압박에서 나는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거예요. 다만 앞쪽에 2, 3페이지 중킬러급에서 어느 정도 속도를 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그럼요. 중킬러급에서 문제 푸는 속도를 높이는 훈련을 쭉 해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10분 정도 시간을 딱 가지고 마지막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렇죠. 어렵지 않게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은 중위권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킬러 문항이 그래 대부분 학생들 좀 한다는 좀 친다는 친구들도 마지막 페이지는 실제로 시간이 모자라서 손을 못 댄 경우가 있어. 그러면 나는 이거 킬러 문항 하나 풀 때 걸리는 시간을 그렇지 앞쪽 중킬러에 할애를 하면 그럼 마지막 킬러는 시간이 없어서 못 푸나. 그냥 내가 못 풀어서 그냥 주사위 던지듯이 찍나. 그 확률 싸움이니까 별 차이가 없잖아요. 따라서 중위권 같은 친구들은 이전에는 킬러 문항 하나 또는 두 개는 버리고 시험을 봐도 어느 정도 소기의 목표는 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킬러 문항 자체가 쉬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위권 학생들이 노려야 될 중킬러 문항들이 난이도가 전에는 중킬러에서 한 두세 개가 어렵게 나왔다 치면 난이도가 조금 있게 나왔다 치면 그게 3개에서 4개로 개수가 좀 많아졌잖아요. 좀 헉헉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상위권 친구들처럼 중킬러 문항을 일단은 풀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걸 같은 문항을 몇 번 반복을 하게 되면 풀이 속도도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속도도 좀 높이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되고 거기에 더불어 킬러를 놓칠 수가 없어요. 행여나 1컷이 42, 43, 킬러가 무진장 어려워서 42, 43이면 중위권들한테 기회가 있지만 이게 1컷이 46, 47, 이번처럼 46, 47이 돼버리면 2등급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다 버리고서는 2등급 못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 화학 반응과 양적 관계, 중화 반응 양적 관계, 그리고 몰과 화학 식량. 그중에서 하나는 좀 어렵게 나온다라고 치어도 한 3개 중에서 2개 정도는 잡고 갈 정도로 학업을 좀 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전에 중위권 킬러가 어렵게 나왔을 때는 버려도 되는 문항이 이젠 버려서는 안 된다. 근데 그만큼의 난이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출 위주로 해서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당연히 여러분들한테도 기회는 옵니다. 그래서 공부는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수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워진다니까요. 왜냐하면 2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가 모집단이 변하죠. 현재 6월 평가원은 전체 재수생의 반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 보시면 돼요. N수생의 반. 그러니까 이번에 대략 8만 정도 했나요? 하여튼 그러면 올해 수능에는 8만에서 9만이 더 붙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재수생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 친구들이 한 상위권으로 쭉 해서 들어오게 되고 이거는 화학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시험이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이탈하는 경우도 있죠. 나 화학 이딴 거 못해 먹겠어. 그래가지고 사탐 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 늦은 과정에서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해서 과목을 바꾸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애들이 왜 바꾸겠어요? 점수가 안 나오니까 바꾸죠. 그래서 모집단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체 학생 중에서 그래도 재수생보다는 현역들이 숫자가 많잖아요. 그 현역들은 고3 올라가서 현재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채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 4개월을 거치면서 실력이 이렇게 상승하게 돼요. 따라서 당연히 문학 난이도는 지금보다 당연히 더 높고요. 그리고 저 살짝 높이면 컷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고 그 과학 탐구는 1컷이 45 그리고 2컷이 41 나올 때가 제일 예쁘게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거보다 컷을 좀 더 낮추려면 그렇죠. 난이도는 살짝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염두에 두고 남은 기간 동안 이번 시험이 잘 나왔다 쳐도 관계없이 학업을 계속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9월 남아있는 건 이제 9월 평가원인데 9월 평가원까지 여러분들의 목표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9평 잘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상위권인데 6평도 너무 쉽게 해서 점수가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왔어라고 치면 당연히 이거보다는 문학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공부는 하되 그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문제 뭐죠? 여기 써놓은 것처럼 점수를 쥐어짜내는 훈련. 이게 말이 좀 우습죠. 점수를 쥐어짜내는 훈련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과장 시험에서 목표는요, 50점 1등급이 아니에요. 그건 결과입니다. 시험 결과 내가 50점을 맞았어. 시험 결과 내가 어이코 이번에 1등급이 나왔어죠. 근데 시험 현장에서 내가 그 시험을 대한 태도는 그렇죠. 내가 현 시점, 현 상황에서 낼 수 있는 점수의 최대치를 내는 거예요. 그럼 최대치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마지막 페이지를 풀려면 중간 페이지에서 시간을 확보를 확실하게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중킬러급에 대한 문항들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풀어서 패턴화 시킨 다음에 그럼요, 시간을 단축시키는 훈련을 해놓으셔야 되고 다음에 첫 페이지 또는 10번까지 해서 5개년들 무는 문항들 있잖아요. 실수한 것들. 여러분들 수능 시험 갔을 때 유유하면서 오는 이유는요. 그럼요. 고난도를 틀렸기 때문에 유유 안 해요. 1, 2페이지 쉬운 문항을 틀렸을 때가 충격인 겁니다. 따라서 내가 실수조차도 여러분들 실수에 관대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했던 실수들도 전부 다 점검을 하고 그리고 3페이지에는 항상 나오는 게 뭐 있죠? 한 문항에 꽂히는 문항이 있잖아요. 나 이거 봤던 문항인데 풀 것 같은데 안 풀리는 것들. 그래서 그 한 문항에 꽂혀서 만약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 폭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버릇이 좀 있는 친구들은 그걸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할까? 점프를 할까? 이런 등등 그것도 연습을 좀 해놓으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지금부터 모의고사 문항을 슬슬 준비하면서 시간 안배를 하는 그래서 모의고사 연습을 할 때도 그렇죠. 내가 문제를 다 푼다가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낼 수 있는 최대치의 점수를 만들어낸다가 목표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실수 안 해야 되고 꽂혀서도 안 되고 그렇죠? 문항도 선별해서 내가 풀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 페이지에 왔는데 문제는 4개인데 시간은 8분 남았어. 어떤 문제를 순서대로 먼저 풀 것이냐. 그것도 능력 그 훈련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훈련을 이제 슬슬 준비 들어가시고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요. 필수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 2, 3페이지에서 필수 문항 꼭 나오는 형태의 문항이 있잖아요. 중킬러급이요. 그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해놓으시면 9월 평가원에서 좋은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항 가지고 기출문항이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EBS라고 해도 EBS 모든 문항도 기출을 베이스로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기출문항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세요. 그래서 풀어서 동그라미 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문항은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3번, 4번, 5번 반복하면서 문항 구조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 문항의 특징들이 각 문항마다 특징이 뭐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온 조건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풀면서 풀이 흔적을 계속 줄이시는 훈련을 하세요. 점수가 기대보다 아주 떨어져서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포기는 하지 마라.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늦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반복. 그래서 현재는 이제 개념만 쭉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개념과 해당 개념과 관계된 N제. 그래서 연결해서 문제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출 및 수능 특강 기반 주요 문항을 좀 정리를 좀 하면은 당연히 중요도는 기출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건 기출은 완벽하게 와가작 씹어드셔야 되고 특히 올해 시험 중에서는 6평, 그 중에서도 더 9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요. 최소 5번에서 10번 이상 반복을 하세요. 그리고 기출 유형은 아까 말한 대로 좀 난이도 있는 것들은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 동일한 문항을 반복하는 게 동일한 기출 문항을 반복하는 게 효과가 훨씬 더 좋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그중에서 속도를 좀 늘려야 되는 것들을 쌤이 여기에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요즘엔 분자는 난이도가 좀 낮춰서 나오죠.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따라서 여기 있는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동일한 기출 문항들을 반복을 해서 풀이 흔적을 계속 줄이는 그 훈련을 하시면 무조건 속도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특수한 문항이 문제인데 수특수한 문항에서는요. 그 문항에서 활용한 특이 조건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옆에서 누가 조력자가 이렇게 도와주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도와주기 전에는 혼자서 이거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쌤이 굳이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냥 풀어보세요. 그래서 그냥 풀어서 문제가 당연히 더러운 거 있습니다. 이번 수특에도 문제 쓰레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베이스로 해서 그 쓰레기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수능 평가원의 문제에서 내잖아요. 따라서 그냥 도저히 내가 선별이 안 되는 친구들은 그걸 여러 번 돌릴 필요는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선별이 되는 친구들은 혼자 능력이 되면 문제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그럼 그 계산 과정만 털어내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 문항에서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좀 이따가 6월 평가원에서 나온 예시 문항으로 짧게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그런 조건들을 하나씩 활용하는 그 조건들을 좀 취하는 훈련을 좀 하시고요. 오케이? 뭐 EBS 수능 특강이나 또는 등등 여러분들 선생님들한테 이제 수업을 또 들으시면은 또 내 수업을 또 현장에서 들으면 쌤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죠. 또는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쌤이 이런 것들, 너저분한 것들을 싹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만 이용을 해서 또 올해 새로운 파이널 모의고사가 추가로 문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몇 번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도저히 난 이건 못하겠다는 친구는 그렇죠. 9월 평가원을 싸가작 와가작 6평, 9평 두 개만 완전히 씹어드시라. 그럼 확률이 좀 높아요. 자, 그래서 그 나온 문항들 중 하나 예시를 들면 이 11번 문항이 이제 다 수능 특강에서 나온 그 형태의 문항인데 수특에서는요. A, B, C, D, E에 풀어놓고 이렇게 문제를 냈었죠. 그래서 그거는 계산 요소가 더 어려운 거죠. 아주. 이걸까 저걸까 찍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11번 문제는 좀 나중에 문제 해설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 내용이 중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전체 기체의 밀도가 같다. 기체의 경우 밀도비는 무슨 비? 분자량비. 아, 가와 나의 분자량이 같다. 근데 나는 혼합 기체니까 그렇죠. 평균 분자량. 그래서 가의 분자량이 나의 평균값이다 해서 두 개의 존재비가 몇 대 몇인가 뽑아내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활용하지 않고도 문제는 풀 수는 있지만 그걸 활용을 하면 좀 더 심플하게 풀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볼만한 것 중 하나가 13번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농도 문제는요. 질량 주면 화학식량을 줍니다. 그래서 몰수로 바꾸라고 하죠. 근데 얘는 안 줬어요. 그러니까 몇 몰인지 못 구합니다. 몇 몰인지 못 구하니까 몰수를 모르니까 몰 농도를 못 구해요. 다만 알 수 있는 건 이 녀석 A 몰 농도 250ml니까 250A 미리몰. 여기는 곱해버리면 1000A 미리몰. 따라서 각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 1대 4이기 때문에 용질의 질량도 1대 4다. 그거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몰수를 구할 수 있었고 몰 농도를 구할 수 있었고 그거랑은 약간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기까지 해서 대충 총평은 제가 마치고 6월 평가원의 의 잘 기억하시고 9평의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남은 기간 9월 평가원 동안 본인 현재 상황에 맞춰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9평을 잘 준비를 하셔서 9월 평가원에서는 또 지금보다 약간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6월 평가원 화학원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 그냥 단순히 문제를 이렇게 푼다를 넘어서 가지고 여러분들 아 여기에서 이 조건은 이런 의미였구나. 또는 여기서는 어떤 개념이 정리가 필요한 거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함께 곱씹어 보면서 이 시험지 한 장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복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당연히 내가 모자란 부분도 파악할 수 있지만 복습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단순히 문제 해설을 본다를 넘어서서 그냥 전체 이런 것들이 있었어 하고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금부터 6월 모의평가 화학원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